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직 안 들어왔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현준, 소리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현준, 호진, 소리 들어가요? 오케이. 자, 우리 오빠 이름이? 정윤수. 윤수? 네. 윤수? 우리 오빠 이름이? 원경 씨요? 원열이요. 원열? 네. 원열 씨요. 이거 여기 혹시 이상 뜨면은 뭐가 이상하다고 막 뜨거든요. 이거 한번 슬쩍슬쩍 봐주세요, 알겠죠? 네. 땡큐. 고마워요. 자, 됐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교재는 미리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문제들을 풀으셔도 좋고요. 자, 봅시다. 이게 없네. 자, 우선 첫 번째. 자, 오늘 루트 1의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하나 얘기를 할 거는 그 이제 입시에서 특히나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수소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뭐 사실은 그 수능 화학 1이나 뭐 수능 화학 2만 배워도 나오는 주제잖아요. 정말 유명한 주제인데 이 수소결합이 사실은 억수로 많은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쪽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표면 장력이라는 현상도 하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교과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뭐 물리학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응용이 많이 돼서 그 실제로 그 수능에서 이게 뭐냐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몇 가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수소결합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거기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수소결합이 이루어져요. 특히나 이제 누구? 요렇게. 자, 물 분자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루이스 구조 같은 거는 충분히 배웠을 테니까 이 산소를 중심으로는 몇 도라고 해요? 104.5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뻔하고. 자, 이때 여기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는 당연히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소가 플러스 성격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게 산소 마이너스니까 이 산소 수소 사이에 이렇게 수소결합이 생겼구나. 그 수소결합을 영어로다가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HB 이렇게 이제 줄여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결합이 됐겠죠, 최후야, 그죠?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각도 중에 어떤 각도를 묻고 싶으냐면 바로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이 각도. 이게 몇 도인 것이 가장 좋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는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물에서는 이 각도가 되게 뭐 제각각이거든요. 제각각인데
이때 저 각도가 몇 도일 때 이 수소결합을 통한 그 안정성이 최대가 되냐는 거죠. 수소결합이 최적이 되냐는 거죠. 몇 도일까요? 지환. 몇 도예요? 몇 도일 때 수소결합이 최적일까요? 아, 그래요? 재우 몇 도? 이거를 이제 이 둘이는 내가 참고하라고 강의도 보내줬는데 안 봤다 이거지. 아,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최적이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봐도 본 걸 모르는 거지. 몇 도일 때 가장 이게 수소결합이 최적이냐? 바로 요거예요. 이거일 때 바로 이 수소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라고 치고 이유를 붙여야 되겠죠. 이유는 왜? 왜 이 시타가 180도일 때 가장 안정일까요? 수소결합이.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논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 이유 또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좀 똑똑한 중학생 정도면 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아주 단순한 명백한 이유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수소결합인 건 알죠. 수소 델타 플러스 뭐 산소처럼 전기임성도 큰 녀석이 델타 마이너스 그럼 수소결합 이건데 여기서 관건은 바로 요 이유가 저 산소 델타 마이너스 얘 말씀이에요. 얘 사이에는 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얘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는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청력은 크는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청력은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 산소 마이너스하고 요 산소 마이너스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최대로 멀어지려면 이 각도가 180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 수소, 산소는 실제로 어떻게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 일직선, 리니어하게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보통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지죠. 자,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얼음이 뜨면 그냥 뜨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와, 이게 덥지? 얍, 얍. 좋아. 어휴, 더워. 이게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얼음이 뜨잖아요. 그 물에 얼음이 뜨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그 물에 비해서 얼음이 더 가볍고 밀도가 더 작은 것이 얼음 안에 어떤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각의 빈 공간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식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결합각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합각 제한이 생기면 곳곳에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밀도는 무조건 작아져요. 이걸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죠? 그래서 블록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 조립해서 막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레고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박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박스를 연단 말이에요. 그럼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부품들이 막 있죠. 그럼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물건을 만들죠. 그럼 만든 물건을 다시 그 상자에 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레고 블록으로 있을 때보다 모양을 만들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고 밀도가 작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상자에 안 들어가죠. 그럼 왜 그 안에 안 들어가요? 레고 블록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는 건 블록과 블록 사이에 특별한 결합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품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어느 부품은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의 그 설명서대로 그 따라가야 되는 그 결합각 제한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결합각이 내 맘대로 변형이 되면 고밀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결합각을 어떤 결합각을 유지하라고 하면 밀도가 떨어지고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얼음 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지 뭐 얼음이 되면 뭐 안에 뭐 육각 뭐 빈기 그게 다 개헛소리예요, 그거 알겠죠? 예,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원리가 사실은 예, 요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지구 생태계에도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다 알 거고요. 그래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는 요 결합각에 대한 얘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자, 두 번째도 여기 이제 수소 결합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소 결합에 대한 얘기 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1. 자, 거기 이제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우선 요거 1. 자, 이상적인 얼음 결정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음 결정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물 분자를 그려야 되겠죠? 자, 산소가 있고, 짜잔, 여기 슈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산소에 뭐가 더 있다는 거? 이엽. 아, 바로 짜잔. 자, 물의 루이스 구조상 산소에는 수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도 있느냐? 바로 비공유 전자쌍도 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수소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 산소잖아요. 그럼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죠. 그 사이 낀 수소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산소 수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노란색으로 그리니까 수소 결합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요 수소 결합을 중심으로 요 수소가 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180도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산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리니어, 선형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수소 결합이 산소, 수소, 산소를 통해 이제 리니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아.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중요한 건 자, 우선 첫 번째는 결합각 제한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소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수소가 다른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꼭 이렇게 쌍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식물에서 수정이 되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암술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뭐 암술 혼자 뭐 씨를 못 만들죠. 뭐 수술 혼자 씨를 못 만들죠. 마찬가지로 수소결합도 수소결합이 되려면 수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산소 사이에 수소가 있으면 수소결합이 된다. 아, 좋은데 그때 이 수소가 어디를 향하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이 수소가 향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소가 이제 플러스 성격인데 플러스는 당연히 뭐 좋아해요? 마이너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뭐예요? 그럼 비공호 전자쌍 쪽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뭔 얘기를 해볼 거냐? 자, 거기 이제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얼음 18g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 숫자 두 자리로 답하세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죠. 문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H2O 1몰로 만들어지는 이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 이렇게 줄여 쓴다고 했어요. 요거의 최대 개수 이게 몇 개겠느냐 요걸 묻는 거죠. 자, 수소결합 이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결합의 최대 개수 몇 개겠어요? 제우 몇 개? 몇 개겠어요? 제우. 아, 또 제우 또 잤어. 아, 정말. 제우 몇 개겠어요? 지환 몇 개겠어요? 두 몇 개 모르겠어요. 아, 3몰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은? 용진이요? 네? 아, 은채? 아, 민채? 민채? 민주? 데모크라틱? 아, 그래, 아, 그렇군요. 좋아요. 우리 미스 데모크라틱. 자, 요거 몇 개? 자, 보자.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바로 2몰인 거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따집니까? 자, 봅시다. 제가 봐라. 자, 짠! 내가 박수를 몇 번 쳤어요? 한 번 쳤지. 몇 개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두 개의 손바닥을. 이것도 손바닥, 이것도 손바닥이니까. 두 개의 손바닥을 이거 3번에 박수를 쳤잖아.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박수를 막 여러 번 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평균적으로,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박수 한 번을 치는데 그 한 번이 절반은 얘 때문이고 절반은 얘 때문이고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가 이게 이제 하이드로진 본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압하고 절반을 나눠서 양쪽에다가 이제 지분을 주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수소결합의 절반, 너도 수소결합의 절반의 지분을 갖겠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는 지금 이 퀴즈는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H2O 한 분자마다 바로 수소결합의 절반이 자, 몇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아까 이제 누구는 4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방향만 네 방향을 보고 4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쟤를 카운팅을 할 때는 저렇게 평균적으로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한 분자당 수소결합의 절반이 네 방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이거지. 수소결합의 절반이 네 방향인데 그게 H2O 한 분자당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두 번의 수소결합이 H2O 한 분자당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아시다시피 1몰은 뭐 1몰이라고 하면 몇 개겠어요? 2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자당 2개씩 만들어지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 민추 대단해요. 저건 민추에게 다시 한번. 민추야, 근데 이게 왜 최대 개수일까요? 최대 개수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 개수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2O 1몰로 만든 이 얼음 결정에서 실제로는 이 수소 결합 개수가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적어지니까 최대라고 한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왜 이게 최대일까? 뭐래? 결합각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논술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를 푼 다음에 실제로는 더 많아지겠냐, 적어지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얘기, 뭐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논리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제 이거보다 작아지는데 이게 왜 최대냐?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H2O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결정 내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펙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 써주면 굉장히 좋긴 해요. 디펙트. 우리말 번역은 결함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게 좋은데, 뭐 사실은 이 단어를 모르면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 지금 얘는 아주 이상적인 결정 구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중심으로 한 하나, 둘, 셋, 네 방향의 수소 결합이 사실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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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계속 규칙적으로 확장되는 게 그게 바로 얼음 결정 구조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근데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뭐 움직여 갈 수가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어떤 한 분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버리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수소 결합이 안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뭐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그 분자라고 하는 건 병진을 할 수도 있지만 회전이나 진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각 제한으로 180도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분자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버리면 요 수소하고 요 산소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180도 각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가 예쁘게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게 딱 이게 1대2가 된다는 건데, 저렇게 예쁘게 나타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분자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열 운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열 운동을 통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게 예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주고요. 이게 주고, 이건 조금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음인데 얼음이라고 하는 구조 내는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의 덩어리잖아요. 그럼 덩어리를 구성하는 내부와 표면이 있겠죠. 표면. 그럼 그 덩어리의 표면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표면은 당연히 어떤 가장 최외곽에 있는 물 분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표면은 그 바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요런 그 수소 결합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한 평균적인 수소 결합 개수가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는 요 개수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이것이 이제 최대 개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큰 전기임 송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자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자, 재우. 이거 답 2번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자, 논술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논술할래요? 저 지금 자느라고 문제도 안 읽었죠? 좋아. 두 번째, 자, 이 문제를 읽으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못해요. 독해를. 어? 왜 독해를 못하냐면, 자, 이 문제를 읽으라고 하면, 이 문제를 읽으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잘못 읽냐면, 수소결합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전기음성도, 보이세요? 전기음성도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거든요. 독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글씨를 못 읽어, 여러분들이.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으면요, 이 문제의 강세가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문제 전체의 스트레스. 강세가 어디 있어요? 지환, 이 문제의 강세가 어디 있어요? 그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그 뭐냐면은 이 문제의 강세예요? 민주야, 이 문제의 강세가 어디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소 원자 만이라고 되어 있죠. 만 영어로 쓰면 뭐예요? 영어로 쓰면 뭐예요? only 하이드로진 애톰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쓰면. 그럼 영어 독해할 때 only 있으면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세를 잘못 읽어요. 뭐 전기음성도나 뭐 강한 정전 이렇게 강세를 보는데 아니 이 문제 뭐냐면은 이 문제 뭐냐면은 스트레스는 이 only 하이드로진 아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이제 이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이드로진 본딩의 주의는 하이드로진 itself. 자, 수소 결합의 주의는 바로 수소 자체다. 자, 이게 뭐냐? 1.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소 결합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소가 있고 양쪽에 이제 X라는 원소가 있고 Y라는 원소가 있으면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고 X는 델타 마이너스 Y는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X하고 Y가 뭐예요? X와 Y가 딱 세 개만 되죠. FON 세 개만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이것도 되긴 되는데 이거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이건 몰라도 되고 이제 세 개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전기 음성도가 됐다 크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기 음성도 3대장. 그래서 막 수능 문제 풀 때는 얘네들 전기 음성도도 외우죠. 막 4.0, 3.5, 3.5 외우게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요 X나 Y 자리에 얘네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수소 결합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X하고 Y 자리에 이렇게 전기음성도 큰 게 들어가야 돼. 전기음성도 중요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만약에 이제 이 착각이 진실이라면 전기음성도가 되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자 봅시다. 질소, 슈쇼, 질쇼. 이 델타 마이너스죠. 이 델타 마이너스죠. 이 델타 플러스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이 질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0, 3.0. 수소는 얼마야? 2.2. 그죠? 그럼 재우야? 이 전기음성도 차이 얼마나? 0.8이지? 이때 요 사이에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저 이 사이에 수소 결합 돼야 안 돼?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되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거 해볼까요? F 이거 해볼까요? 자,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왜? 얘가 전기음성도가 4.0이거든. 탄소는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6 정도 되니까 델타 플러스겠죠? 그럼 요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 얼마예요? 1.4 정도 나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탄소 결합 이런 거 되겠네, 그러면? 지원아, 이런 거 돼야 안 돼?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럼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히려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작은 여기선 수소 결합이 되는데 여기는 수소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때 전기음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의 모순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누구냐? 사실은 전기음성도보다 바로 수소 원자 그 자체가 수소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왜 탄소 결합은 안 되는데 왜 수소 결합은 되느냐? 그걸 논술해 보라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알코올 분자입니다. 좀 독특하게 생긴 알코올이긴 한데 그냥 뭐. 자, 어떤 산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으며, 자, 알코올이라고 하면 한쪽이 뭐 이런 식의 뭐 탄소 사슬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걸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 메탄올을 그린 건데 메탄올뿐 아니라 뭐 여기에 뭐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작용을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당연히 OH 작용기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갖고 또 여기 뭐 메틸 그룹 있고 여기 이제 슈쇼 이렇게 있으면, 슈쇼가 이제 이렇게 전기음성도 큰 찬쇼 주변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뭐 당연히 하이드로진 본딩이 될 거란 말이지. 똑같잖아?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 산소에서 요 산소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250 피코미터야. 250 피코미터야. 그러면 또 물어볼까? 재우야? 피코 이거 어느 정도 크기? 10에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어. 10에 마이너스 12승을 이렇게 피코라고 쓰지. 좋아. 자, 근데 이제 이때 이 숫자 이거를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 바로 이겁니다.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근디 얼마냐? 놀랍게도 150 피코미터야.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두 개를 번갈아 보면 머릿속에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현상에 대한 모델링. 자, 어쩌자는 거냐면 어쨌건 산소 사이에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산소가 요렇게 여기 아니 뭐지? 에잇 요렇게 자, 요게 요쪽 옥시젠이고
얘도 옥시젠. 그리고 이쪽이 또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수소가 중간에 이렇게 짜잔 하고 델타 플러스로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거지. 보이세요?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 150이라고 했지. 근데 보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라 그랬어? 250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 150하고 250을 이렇게 말을 맞게 만들려면 저기서 어떻게 모델을 구성해야 되겠어? 요렇게. 요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수소가 여기 있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소가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야 수소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수소는 다른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가까이 침투하는 거예요. 쑥 들어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현상이 이제 왜 나타나느냐에 대한 바로 요거. 지금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요걸 이제 답으로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요 수소의 물리적 성격. 첫 번째 1.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죠? 전자가 only 한 개죠. 수소는 전자가 only 한 개. 그럼 수소가 전자가 only 한 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수소 만약에 H 플러스. 자, 수소 H 플러스. 이건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민추? 이거는 이름을 뭐라고? 수소 H 플러스 이름을. 그렇죠. 양성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로톤. 그럼 양성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자가 전혀 없는 거고요. 제 완전한 그 플러스 입자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자, 수소 델타 플러스. 얘는 이제 수소가 이제 부분 전하를 갖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가 뭐 0.4 플러스 정도가 된다. 이게 보통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HF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HF라는 분자는 대충 이 정도. 뭐 숫자를 외울 건 없는데 이 정도 돼요. 그러면 1 플러스도 아니고 0.4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 전자가 몇 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0.4개의 전자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0.6개는 요 플로라이드 쪽으로 뭐 이동한 거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반대로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0.4개가 이동하고 0.6개가 전자가 남아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수소가 델타 플러스만 돼도 여기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보시다시피 1도 없는 거지. 전자가 1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개도 없는 거 아니야. 1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얘네는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도가 극도로 낮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과 청력이 어떻게 돼요? 청력이 매우 뭐하다? 작다. 작거나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수소의 그 뭐냐면은 이 플러스 성격이 수소 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전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전자 하나가 완벽하게 떨어져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이온이어도 여전히 전자가 있지. 그럼 여전히 전자가 있으니까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이랑 만날 때 청력 요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청력의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그 전자가 없거나 극도로 없거나 극도로 적거나, 그러니까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가도 청력이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소의 물리적 성격. 요거 자, 수소 입장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자 보시다시피 자, 루이스 구조도 자, 산소 입장에서 보면 결합선이 2개가 나가는 거지만 수소 입장에서 보면 결합선이 하나가 나가는 거지. 수소가 결합선이 하나만 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식의 침투를 할 때 분자 사이의 입체 저하, 이게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자, 아까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탄소 결합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탄소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있고 또 어떤 탄소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있고, 분명 얘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 있는 탄소 델타 플러스 여서 이 전기음성도 차이도 크겠다. 여기서 수소결합 같은 게 나타날 것 같지만 잘 들리지 지금까지. 이게 또 연결 안 되면 또 애매하다. 좋아, 또 물어봐야지. 현준 지금까지 잘 들려요? 안 끊기고 잘 들어갔죠? 메시지 뜬 거 없었죠? 오케이 잘 들어. 그렇지, 잘 들어간대. 좋아, 됐어. 왜? 진짜로요? 어떡해. 그래, 비염 있죠? 감기 걸려서. 진짜로요? 어떡해.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인데 여기서도 수소 결합 같은 게 되느냐?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1개 나가지만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4개 나가요. 4개. 그럼 여기에 짜잔 더 있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들도 짜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침투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얘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효과를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데,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적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수소는 전자가 오직 하나뿐이고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하나예요, 라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수소의 전자가 오직 하나뿐이고 수소의 결합선이 오직 1개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화학 원반 배워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학생도 알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간단한 원리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또 참고로 요거 하나 또 해봅시다. 자, 이거 줄게요. 지운다. 요건 아까 1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세 번째는 동일 분자 간 수소결합 형성 개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자. 어떤 분자를 예로 들 거냐면 HF, H2O, NH3 얘네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야? 이거 왜 예로 들까요? 그렇지. 자기들끼리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알겠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가장 유명한 FON이 들어있는 수소화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수소 개수 몇 개냐? 한 개, 그죠? 두 개, 세 개.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루이스 구조만 배워도 아는 건데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보자 이런 말이야. 비공유 전자쌍 개수. 자, 플로라이드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쌍. 자, 제우야 몇 개 있어요? 세 개. 제우 내가 자꾸 제우 불러서 싫어요? 제우밖에 몰라서 그래. 제우 지원이냐고. 지원 내가 지원 해서 싫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어쨌건 세 개. 그다음 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다음 여기에 있는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요? 한 개. 아시겠죠? 알겠죠? 뭐 지금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 하는 거죠. 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 간 하이드로진 본등의 최대 개수. 최대 개수. 자, 아까 물 분자에서 수소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개수 몇 개라고 했어요? 물 분자 하나다. 제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한 분자당 두 개라고 했잖아요. 최대. 그러면 이 논리에서 몇 개겠어요? 몇 개겠어요? 이 논리로 몇 개겠어요? 지원아, 이 몇 개겠어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 옛날에 SBS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중에. 혹시 예능 기억하는 사람? 저 그래. 아마 자기 초등학교 때쯤에 있었죠. 더 어릴 때, 그죠? 되게 어릴 때. 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요즘도 이 프로를 패러디하는 프로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예요. 컨셉은 뭐냐면 그냥 모르는 남자들, 여자들 대신 이제 방송국에서 뭐 신청은 받나 봐. 뭐 자기 개인적 특징 이런 거 받나 봐. 그래갖고 진짜 모르는 남자들, 여자들, 일반인들을 섬에다가 가둬요. 뭐? 섬에 가둬. 섬에 가둔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같이 살게 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는 거야. 밥도 같이 해먹고 막 무슨 미션도 뭐 하고 막 게임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정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서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커플을 만들어줘. 커플 매니징 프로그램이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되게 리얼하고 최근에 뭐냐면 그 리얼 예능 요거하고도 그 뭐냐면 맥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고 뭐 출연자도 엄청 많고 진짜 별의별 일반인 사람들 다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갑자기 없었게요? 뭐냐면 촬영하다가 갑자기 여자 출연자 한 명이
거기서 화장실에서 목매가지고 자살했어요. 촬영 중에. 그리고 완전 폐지.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이 감정적인 공격도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같이 있어도 저 사람은 좋다. 근데 하루만 같이 있어도 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서로 공격을 했나 봐. 그래갖고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쟤 어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 자기 혹시 70년생이에요? 80년대생이에요? 저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아, 유명. 아, 그래? 이거 나이가 좀 들어야 알 수 있는 건데? 혹시 그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기숙사를 쓰던 형 중에 형이 있었는데 형 이름이 혜영이었어요. 형인데 이름이 혜영이야.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였는데 그 형이 사수에서 서울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1학년인데 사수니까는 형을 했는데 그 혜영이 형이랑 같이 들어온 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육수야. 육수. 혹시 오빠 자 하여튼 보자. 나이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알지 이 얘기를?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잘 봐. 자 남자 2명 있어요. 여자 2명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커플, 이상한 커플, 이상하다기보다는 소수 커플이고 생각하지 말자, 알겠죠? 뭐 저는 취향이 독특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일반 이런 표현 쓰기 좀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커플 그것만 생각하자. 그럼 남자 2, 여자 3이야. 그럼 몇 커플 만들어져? 최종적으로 몇 커플 되냐고. 아니, 2커플 될 거 아니야. 되게 어려워요, 뭐 쉬워요? 당연하죠? 자, 근데 여자 3명 남고 남자 1명 남았어. 그럼 몇 커플 만들어져? 지원아, 몇 커플 만들어져? 1커플 만들어지죠?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수소결합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소도 필요하고 비공유 전성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제우 몇 개 만들어져? 1개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몇 개 만들어져? 1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여기서는 수소 개수에 의해서 이 수소 결합이 최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비공호전자성 때문에 수소 결합이 최대로 형성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거 요 물 분자가 바로 뭐다? 수소 결합의 최적화된 물질이에요. 자, 수소는 오직 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소 결합은 오직 누구만 된다고 했어요? 수소 원소만 수소 결합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수소 결합도 가장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전 우주를 뒤져도 수소뿐이고 전 우주를 뒤져도 물이 최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 하면 수소 결합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요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세 번째 이거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우, 이게 뭐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 크리스탈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고체 결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이죠? 그럼 이 고체 결정 속에서 여기 있는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수소 플로라이드, 수소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 아이 바보! 반대로 썼어. 이런.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산소를 보시면 플로라이드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델타 플러스라고 할 때 얘가 델타 마이너스니 땡땡땡땡땡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수소결합이 나타나겠죠. 그런 논리로 수소결합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절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 요까지가 수소결합의 절반. 자, 요까지도 수소결합의 절반. 그럼 보시다시피 요 HF 분자를 중심으로는 수소결합이 몇 개 이루어지고 있어요. HF를 중심으로 수소결합이 2분의 수소결합이 두 방향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HF 분자당 수소결합이 최대 1개가 나타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몇 도? 180도인 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 얘를 중심으로는 각도가 114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114를 외울 수는 없고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구분형이다. 이 정도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환? 왜 저쪽은 구분형이 될까요? 정답. 근데 그것보다 맞는데 더 좋은 표현은 이 벤트가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말이에요. 좋아요. 다 잘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화학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정답. VSEPR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플로라이드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세 개를 여기에 자, 2합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쌍은 수소랑 수소결합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녀석들의 정적이적 청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결합각이 굽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누구처럼 물 분자에서 여기서도 이거 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유가 비공호 전자쌍 때문에 나타나는 VSEPR 효과 때문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HF 한 분자당 최대 수소 결합 개수가 1개고 그 다음 VSEPR이 나타나야 되고 수소를 중심으로는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합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놈의 수소 결합 구조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